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떤 거요? 집에서 나를 위한 시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사각지대를 보면서 하는데 갑자기 시녀가 이 주사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RGB 할 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미드웨이에 있는 RGB 조명 이거 필요합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것도 필요 없다. 네, 왜냐면 사실 조명 자체가 직접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좀 경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듀플로그입니다. 오늘은 저희 현장은 아니고 인테리어 대표들 중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집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며칠 전에도 만났잖아. 아, 그랬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드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인 전수환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의자는 네. 너무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네. 왜? 네, 앉아서 좀 거울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당근에서 구해와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나가는. 그럼 가끔 내가 집사람한테 혼나면 혼자 앉아있기도 해. 반성하는 공간이군요. 그럼.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요 피규어는 어디서 많이 보던 피규어인데. 이거는 저희 선물을 받은 거고요. 네. 네, 뱅크씨라는 작가와 콜라보를 한 작품인데, 뱅크씨가 벽화를 그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를 희화하고 풍자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이런 의미 있는 또 선물을 또 우리 옆에 계신 디프로그 대표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잘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현관부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있어요. 무슨 네네. 철판 같기도 하고 칠판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요? 다들 여기서 뭐 수업을 하냐, 뭐 자석이 붙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품은 이제 박판 타일이고요. 제품 이름은 메탈 블랙. 금속 느낌의 어떠한 그런 간지를 원했는데 때마침 좀 이런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베이스가 이게 안단테 시공이거든요. 또 재밌게도 여기 위에 보면 이거에 마감하다 말았어요. 이 마감을 안 마감을 했네. 마감을 안 마음 같아서는 이걸 없애고 싶었지만 없애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약간 완성되지 않은지 완벽한 공간은 없다 이런 오마주의 느낌으로 돈 안 들이고 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안에 되게 조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현관이고 딱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신발장이에요. 원래 있는 아파트 설계했을 때 구조는 신발장 그리고 전실이 따로 있는 형태였는데 이 집을 제가 10년 정도 직접 거주를 했거든요. 그때는 단이 없었어요. 저 앞에까지 단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요즘에 또 분리수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넓은 전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넓게 디자인을 했고,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옆에 있는 이 박반 타일입니다. 박반 타일이 이 한쪽 면을 끝까지 쭉 밀고 가는데 이 안에서 뭔가 좀 애매하게 단이 나눠지는 것보다는 이 비율에 맞춰서 단이 떨어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연출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조명은 저희가 이제 IoT 조명이라고, 그래서 색 온도가 바뀌고 색의 조도가 바뀌는 그런 조명을 연출을 했는데, 보이시진 않겠지만 현관 앞쪽에 센서가 있어서 저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면 불이 켜지는 웰컴 조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또 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아마 왼쪽이 화장실일 것 같고, 들어가기 전에 이 스위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얘는 아카라 스위치인 것 같고 이 옆에 이거 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제품의 이름이 뭐 T1 유바 이런 제품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나라에서 온 휴젠트라고 하는 의미로 청젠트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아니고 청나라고. 네, 한번 띄어서 보여드리면 빠지는구나. 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사실 이런 여름철에 습할 때는 또 곰팡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보이는 이제 물방울 표시를 누르면은 이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한번 안에 가서 볼까요? 네. 여기가 화장실이고, 센서. 또 화장실도 센서로 작동되는군요. 그리고 또 조명이 달려있는 얘가 바로 청젠트. 예, 맞습니다. 욕실을 세팅을 할 때 조명 위치를 잡을 때 휴젠트를 설치를 하면 그 조명 위치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협소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 하나만으로 이제 조명 기능까지 할 수가 있어서 조명 계획이 좀 더 심플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아트월처럼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조형적인 요소가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RP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이런 패턴 하나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낸 조형물이라고 알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제품의 느낌이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이 자연에서 나오기 힘든 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누구 방이야? 저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저와 와이프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쪽은 아이들이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뭔가 IoT가 많이 적용돼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보이시는 이제 조명이 이제 그 우주선 같이 생겼죠. 앞에 발광부에 나오는 조명과 측면에 나오는 조명을 각기 다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온다. 그럼 약간 파티 분위기를 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명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 특히나 저희 아이들이 잠잘 때 불을 다 끄고 자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도를 좀 은은하게 맞춰서 하는 그런 조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위치예요. 나는 이 스위치가 너무 탐나, 이 아카라 것들 보면. 네. 여기 이제 액정이 있게 되고 스위치가 있는데, 이 액정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시계로 연출이 되어져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의 제품입니다. LED 액정 화면으로 되어져 있어 육안으로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또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 있을 때 불을 켜는 거는 물론이고,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같이 연동하게 된다든지 이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거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중국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한 제품입니다. 이어서 저쪽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그 전에도 왔었지만 레이아웃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구조가 저도 상담을 하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장 답이 안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이 식탁과 아일랜드에 있는 위치가 거실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곳이 이제 주방이었는데, 여기가 사실 폐형대가 조금 있는 집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어진 지가 24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왔을 때 넓은 거실, 이게 바로 약간 부의 상징이었죠. 요즘에는 사실은 가족들이 같이 TV를 시청하는 일이 없잖아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작은 기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실의 기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느낌의 거실과 주방을 치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대면형 주방이 완성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큰 대형 테이블을 시공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현재 우리 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봤었는데 인쇼 형이 했던 현장에서도 보였던 테이블인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쇼 대표님 현장에서 보고 감명이 깊어서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로 제가 주문 제작한 제품입니다. 동양적 디자인이 있으면서도 미니멀하고 색깔도 블랙이고 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는 디자인과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 IoT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이런 주사위 같은 게 있어요. 아카라의 장점이 이런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자동화 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조명이 꺼지면서 이 앞쪽에 있는 스크린이 내려옵니다. 스크린이 내려와서 보시는 것처럼 커튼도 거쳐지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화 시네마 모드로 해서 제가 자동화를 만든 거고요. 90도가 아니라 180도로 뒤집는다. 조명, 그쵸. 조명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뒤쪽에 보이시는 이제 미드웨이 같은 경우에도 RGB 조명으로 인하여 신나고 밝고, 하지만 저희가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는 조명이 너무 밝은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다운이 돼 있어야 훨씬 더 이제 음식 먹기 편안하다, 그런 관점에 이렇게 자동화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분위기는 약간 댄스 파티 같은데 여기서 춤도 추고 그러나요? 아, 춤은 춰본 적은 없고요. IoT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다들 안 해봤으니까 하고 싶은 건데, 해보셨으니까 이번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앞으로 IoT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떤 거요? 집에서 나를 위한 시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사각드라마 보면서 하는데, 갑자기 시녀가 이 IoT라는 게 세팅만 잘 해놓으면 내가 가는 위치에 맞춰서 누군가 불을 미리 켜줍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공간을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오면은 어두운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나오면은 잠시 후에 조명이 스르르 하면서 꺼집니다. 이제 이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험해보면 정말 빛이 살아 숨쉰다. 저는 정말로 저희 집에는 우리 가족을 위한 시녀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oT 제품들 하나하나를 놓고서, 예를 들어 이 주사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IoT 할 때.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필요 이거는 없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또 이게 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은 또 신나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없다. 자, 그러면 이쪽 마그네틱 레일에도 예. 또 뭔가 많이 달려 있어요. 네. 이거 홈파 미니, 예. 홈파 미니.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음악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집에는 이 식탁을 기준으로 4개의 스피커가 있는데, 스테레오로 4개의 스피커에서 똑같이 음악이 나옵니다. 그럼 한쪽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음악보다는 나를 위한 음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하진 않다. 자, 그렇다면 이 미드웨이에 있는 RGB 조명 이거 필요합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것도 필요 없다. 네, 왜냐면은 사실 조명 자체가 직접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좀 경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 없습니다만 아. 그래도 누가 또 놀러 왔을 때 또 아. 이렇게 조명을 한번 바꿔주면 또 이렇게 분위기 전환도 되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에 예. 전열교환기도 그때 설치했었잖아? 전열교환기 디퓨저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전열 교환기는 정말 견동나비엔에서 보일러는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전열 교환기를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 뭐 요리를 할 때 요리 모드, 수면 모드가 사실 그런 기능 누가 일부러 키겠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기능을 작동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제 푸드 일체형 인덕션 제품인데 요리 모드를 하면은 연기가 잘 빨아들입니다. 아. 요리 모드를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천장을 보시면 메인 조명이 없습니다. 간접 조명만으로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이 많이 가져 있는데 디퓨저 동그란 게 달려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라인 디퓨저의 형태로 개조를 했습니다. 디퓨저 역시 공간을 못생기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라인으로 바꾸게 되니까 천장이 훨씬 정리가 되면서 예쁜 디자인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주사위를 흔들어 준다. 촬영을 하는데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아. 네. 또 이런 것도 해주면은 또 이런 거 분위기 또 전환이 됩니다. 마치 DJ처럼 식사를 하면서 좀 무거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조도를 좀 낮춰주고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난 IoT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리드 디자인에 전화하셔서 아마 이 집을 방문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체험해보시고 우리 집만의 IoT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주방 거실을 바꿨잖아요. 원래 그리고 이 집에 또 오랫동안 살았고 대부분들의 고객님들이 이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설비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물 새면 어떡하냐, 배관이 가다 막히면 맞습니다.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걸 기술적으로도 잘 극복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역시 궁금했습니다. 거실 주방 치환을 하고 고객님들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서비스를 했지만 이게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수를 두 가지 플랜으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방 쪽에서 끌고 오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쪽에 있는 안방 욕실 쪽에서 설비가 하나가 왔고요. 하나는 베란다에 있는 이제 오수관 연결을 했는데 우수관이면 안 됩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이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곳에도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비가 오면은 소리가 역으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집에 있는 오수관이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저희는 오수관 따로 욕실 쪽에서 온 거 따로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길 다 사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현재는 사용을 하면서 서로 장단점을 보고 있고요. 직접 사용해 봐야 소비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인테리어 대표님네 집들은 다 실험 대상입니다. 저희 집도 주방 거실 바꿔서 사용해보고 제가 괜찮으니까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막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었고 디자인, 디테일, 형식 이런 것들도 참 실험을 우리 집에다가 많이 하거든요. 이 집도 실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아일랜드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 아일랜드의 가치가 보통은 이제 뒤쪽에 키 큰 장애인의 형태로도 시공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 층고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여기서 요리를 하는데 밖에서 한방눈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았던 영감이 뒤에를 무조건 키 큰 장으로 막는 게 정답은 아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여기는 그냥 베란다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못 쳐다보거든요. 근데 커튼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는 거를 지금은 이 아일랜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집의 컨셉은 파티입니다.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거실을 차지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방에 박혀서 서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집을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 앞쪽에 보시면은 상부 쪽에 전동 스크린이 있어요. 네. 전동 스크린이 내리면 시각적으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저 안쪽에서 공용부에서 활동을 하고 어른들은 이 거실 쪽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한 의도로 설계를 했고요. 공간을 합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이 되기도 하고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탐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보기에도 너무 예뻐. 이 제품은 S1 플러스라는 이것 역시 아카라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제 물리적인 스위치 3개가 가능하고 그 외적으로도 무선 스위치도 가능하다는 점. 이걸 가지고 또 디벨롭해서 커튼과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얘 인터폰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못생긴 인터폰과 스위치를 이 조그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어벨을 누르면은 3가지 화면 혹은 4가지 화면에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S1 플러스에 화면이 뜹니다. 그 음성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TV,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다. TV 한쪽에 뜹니다. 누가 띵동 왔는지 뜨고, 그리고 핸드폰, 내가 외부에 있더라도 뭔가 택배기사나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띵동 한다 하면은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또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처럼 분명히 불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실이 좀 긴 편이거든요. 네. 그래도 눌러서 내가 뭔가 기다리는 게 상대방에게 실례인 것 같아서 달려갑니다. 그럼 필요 없는 건가요?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필요한 건 아니다. 왜냐면은 손님이 우리 집에 여기 들어온다 하기보다는 맞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좋은 제품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 공간이 원래 주방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여기에 식탁이 있어. 아, 맞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식탁이 있고 주방이 약간 이렇게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미디엄 룸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공간이 전체가 주방이었다면 엄청 꽉 차고 답답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TV랑 소파만 딱 있으니까 적절한 공간 사이즈처럼 느껴지거든요. 바꿔서 살아보시니까 이 공간은 또 어떤가요? 여기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 넓은 공간에 큰 TV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쓰기엔 비효율적이겠다라는 관점에서 축소를 시켰고,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보는 것보다 이런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 보는 게 좀 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유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가족들의 취미 같은 것들을 좀 전시해 놓는 공간인가 봐요. 맞습니다. 여기는 오브제를 갖다 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칸은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칸은 우리 첫째, 한 칸은 우리 둘째. 참고로 저희 와이프의 칸은 없고요. 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런 장을 디자인했습니다. 보면 또 하이엔드 형식이야. 어떤 게 하이엔드 형식이냐면 바로 이 힌지 부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유리장을 하더라도 옆에 이렇게 그 싱크 경첩이 막 이렇게 보이면 사실 안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에어 힌지라고 그래서 상부랑 하부에만 이렇게 힌지가 있는 타입이에요. 이게 유리장을 했을 때 너무 예뻐 보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거 세팅한 금액이 주방에 세팅된 금액보다 더 비싼 건 사실이지만 대략 얼마 들었어요? 대략. 대략적으로 한 뭐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00만 원. 와, 진짜 고급이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우겨서라도 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집이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이고 다운되어져 있는 뭔가 숨겨놓는 느낌이라면 또 이런 장식장이 있어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 미디어룸이 더 또 완성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쪽에 뒷베란다가 있지 않았었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크 도어로 시공을 했고, 안쪽엔 슬라이딩 도어 해서 여기는 최초 공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네. 온갖 잡동사니들이 여기 다 있군요. 집에 누군가 온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 짱 박아두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런 게 필요하죠. 집이 다 열려 있으면 네. 항상 사람 깨끗하게 해놓고 살기도 네. 어렵고, 이렇게 뭔가 네. 숨겨놓을 수 있는 창고 같은 공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네.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공개해도 되나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전수환 대표 부분의 안방입니다. 네. 너무나 부러워요. 엄청 큽니다. 네. 이건 또 TV를 끄고 해도 될까요? 여기 또 이제 이런 너무 이러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 이 침대 엄청 비싼 거 샀다고 들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는 큰 침대 4인이 같이 잠을 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템퍼 코리아의 제품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템퍼 코리아 대표님 댁을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연이 돼서 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좋다. 이것도 그 모션 베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세워볼 수 있나요? 제가 뭐 협찬을 받은 건 아니지만 템퍼 제품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건 제로 G라는 제품으로 안마는 아닙니다만 뭔가 내가 긴장이 되어져 있을 때 릴렉스를 시켜주는, 우와. 화면에 잡히진 않겠지만 진동이 있어요. 무중력 의자라는 것도 요즘에는 워낙 많이 대중화가 되어져 있는데, 무중력 모드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누워있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모드는 이 모드입니다. 2번을 누르면 이 모드는 제가 명칭을 정했는데요.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모드라고 앞에 보시는 대형 TV에 그래서 게임을 하기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를 구입하실 때 큰 침대를 구입을 해야 되냐, 뭐 작은 침대를 2개를 넣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가능하다면 싱글 침대로 분리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떨어지게 됨으로써 각자의 수면 패턴에 맞춰서 너무 편하게 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안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접 조명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면의 질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는 요즘에 누우면 바로 코 고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요. 템포코리아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렇게 잠이 솔솔 오는 안방이었고요. 우리가 이어서 드레스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복도 공간을 지나가다 보면 자, 잠시만요. 네. 자, 카메라 잘 담아주세요. 네. 짠. 아, 여기가 켜진 이게 거예요? 바로 IoT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녀입니까? 네. 시녀가 지금 들어와서 켜준 거죠? 제가 들어오기 2초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공간이 나를 맞이한다는 느낌입니다. 이 세면대에 대해서도 공용부에 지금 세면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화장실이 아니라 건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썼을 때 이제 바닥이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이 집을 공사를 하면서 원룸에 한 2달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건식 세면대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에 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다행히 바닥이 장판이어서 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겠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턱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디자인. 보통은 싱크대 뒤쪽에 들어가는 뒤턱인데 네네네. 이거를 앞쪽에도 시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제가 세수를 좀 거칠게 하는 편인데 이걸 하고 나서는 정말 바닥이 물 한 방울 안 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일랜드 설계를 할 때도 특히나 요즘에 밀라노 저희가 2025 밀라노를 다녀왔을 때 그쪽에도 이런 식으로 턱이 잡혀져 있는 게 이게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용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정보다. 보통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원래 양치질은 변기 옆에 있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하거든요. 저희는 아예 세면대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식 공간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너무 쾌적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매입 수전을 연출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아일랜드 설비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설비의 시발점은 옆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에서부터 설비와 배관을 따와서 그게 이 안쪽까지 들어오시면 아, 그래서 또 세탁기 여기 있게 그쵸, 됐구나. 세탁기가 있는 겁니다. 같은 배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탁 배관을 쭉 따라가면은 이쪽에 턱이 있고요. 이게 바로 저 반대편에 있는 아일랜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배관 경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아랫집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우리가 저소음 배관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여기는 바닥을 까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바닥 위쪽으로 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소음 배관도 썼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설비를 했습니다. 원래 여기도 방이었던 거잖아요. 여기가 원래 안방이었던 아, 이- 여기가 안방이구나. 안방이었던 공간이고 네. 아까 제가 안방이라고 말씀드렸던 공간은 사실은 창고방이었어요. 왜냐면 춥고 곰팡이 냄새 나고 뭐 그런 방이었는데 그곳을 이번에 영림 샤시로 교체를 하면서 단열에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은 아늑한 침실의 공간이 됐고 안방 앞에 있는 욕실과 동선이 겹치는 드레스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집은 거의 대반전의 집이네요. 주방이 거실이 되고 안방이 네. 창고가 되는. 안방이 창고는 아니고요. 창고가 안방이 된 겁니다. 피곤하시나요? 아, 네. 요즘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그 런드리 룸이라고 하는데 실내에 세탁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네. 소음에 관련된 네. 부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저희는 밑에 보시면 바닥을 금속으로 띄워서 안에 또 방진보드를 대고 또 흡은 장치를 하긴 했지만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우리가 이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다고 해서 밤늦게 세탁물을 돌리는 건 어쨌든 그것도 안 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결론이 생겼고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바지나 잠바에 있는 자크나 버클 이런 것들이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툭툭툭 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탁기에서 뭐 그런 잠바나 버클이 있는 것들을 꺼내서 여기 위에 있는 봉에 걸어 놓습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은 실내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 단 너무 늦은 시간 안에 돌리는 거는 안 좋겠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안방 화장실입니다. 네.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보면 히든도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형식의 유압 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 레이아웃도 보면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샤워 공간이 있고 안쪽에 변기가 있고 큰 욕조가 있는 타입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저도 이제 조정욕조 시공을 많이 해보고 고객님들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선택을 하시는데 시간과 비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아크릴 욕조로 시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물을 오래 담아야 되고 물이 또 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조정욕조도 안전하게 시공하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제 아크릴 기성에 있는 욕조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 잘 둘러봤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주방 거실 치환한 거랑 바로 IoT였는데 51평형을 풀 IoT로 구성하는데 들어간 IoT 자재비 얼마 들어갔나요?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기기들 뿐만이 아니라 IoT라는 게 안에 들어가는 배선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배선도
기존에 있던 배선하고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새로 배선을 깔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자재비까지 하면은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재비만.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IoT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자재비가 1,500만 원 정도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용해보니 이거는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겠나라는 부분들이 저도 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 그리드 디자인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IoT라는 거를 접근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만 취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쇼룸은 여기 경기도 부천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운이 좋게도 강남 학동역 근처에 사무실도 이전을 하면서 거기 상담석도 이제 IoT로 세팅을 해서 간단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고 인테리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프로그였고요. 그리드 디자인 수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